네, 다 각자 준비해 오신 파일을 불러오기, 임포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제일 원칙적으로 하는 거는 파일 메뉴 가서 여기서 임포트 그리고 미디어 혹은 커맨드 I를 눌러서 같은 기능을 실행시켜서 이 창, 이게 미디어 임포트 창이고요. 옛날부터 프리미어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 있던 기능이에요. 예전에 테이프 쓰던 시절에는 여기서 테이프를 불러왔는데 이제는 파일을 쓰니까 그냥 방법은 이제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냥 여기에 내가 저장해 놓은 외장 하드 같은 걸 이거 눌러서 불러오면 되고, 혹은 메모리 카드, 디카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나 USB 포트에 꽂으면 여기 디바이스 밑에 그 메모리 카드의 이름이 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파일 목록이 뜨면 그거를 쭉 다 가져와도 되고, 임포트 5를 해서 다 가져와도 되고, 커맨드 혹은 시프트로 선택적으로 몇 개만 선택한 다음에 임포트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식하게 그냥 탐색기 상에서, 파인더 상에서 쓸 것 같은 파일들 혹은 전체 다 혹은 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끌어다 놓으면 여기다 끌어 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파일 몇 개만 이렇게 끌어서 타임라인에 놔도 되고, 혹은 위에 있는 브라우저, 여기 브라우저에 떨어뜨려도 되죠. 저는 이미 했으니까 그냥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떨어뜨린 분들은 여기 쫙 순서대로 파일 이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브라우저에 넣은 분들은 브라우저에만 나오고 타임라인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프로젝트도 안 만든 분들은 여기 이게 뉴 프로젝트 아이콘 떠 있나요 혹시? 이제 그런 분은 알겠어요? 일단 그래서 파일을 갖고 오면 여기든 여기는 들어가 있어야 파일 편집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하셨죠? 파일 다 갖고 오셨죠? 그러면 편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먼저 모든 편집은 이 타임라인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일종의 책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갖다 놓지 않는 컨텐츠들, 동영상, 소리, 그림, 자막은 결과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눈으로 보고 싶으면 꼭 여기다 떨어뜨려야 돼요. 아무리 잘 찍고 좋은 영상이 여기 있어도 혹은 내 다른 디스크 안에 있어도 여기에 내려오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두 개만 떨어뜨려 놔보세요. 타임라인에 두 개 다 놓으셨어요? 저는 이제 쭉 깔아놨는데, 또 하나 팁이라면은 파인더에 보면은 파일들 정렬을 할 수 있잖아요. 탐색기도 정렬을 이름 가나다 순으로 할 수도 있고 ABC나 시간 순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렬을 해놓은 채로 갖고 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찍은 파일들이 시간 순으로 어제 1시, 2시, 3시, 4시에 찍은 파일 4개가 있는데 그거를 시간 순으로 정렬했을 때 드래그해서 갖고 오면 시간 순으로 여기 깔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파일명 뭐 그런 식으로 다른 기준으로 정렬을 한 채로 갖고 오면 그 정렬을 따르기 때문에 가끔씩 이 순서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찍은, 가령 여행 가서 찍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찍은 게 앞에 와야 편집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시간 순으로 정렬을 했다고 눌렀는데 그게 역순으로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이 되면 여기도 뒤부터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 바꾸기 힘들거든요. 갖고 오기 전부터 탐색기, 파인더 상에서 순서를 정렬해서 원하는 순서에 맞게 정렬한 다음에 갖고 오는 게 팁입니다. 안 그러면 두 번 일을 하니까요. 자,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파일명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중간에 있는 작은 그림들은 뭐라고 하죠? 썸네일이라고 하죠. 이 손톱에서 썸네일인데 이거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것도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 보시면 필름 모양의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편집하기 좋잖아요. 파일명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썸네일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서 뭐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러면 썸네일이 작게 나오고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파형인 웨이브 폼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위에 썸네일은 안 보이고 웨이브 폼만 보이는 건 있는데 이것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확 보고 싶어. 여기 있는 썸네일을 크게 해서 이 파일 내용을 보고 싶어라고 크게 키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랙 개념이라는 게 있죠. 영상 편집을 할 땐 소리, 동영상, 자막, 그림 이렇게 쌓여서 편집을 하는데 이걸 크게 하면은 이거 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고 귀찮아요. 그래서 썸네일 크기는 각자 편한 대로 하시고 모니터가 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랩탑이나 요만한 화면 쓰시는 분들은 너무 큰 쪽으로 가면 오히려 이거 위아래 움직이는 고생을 더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여기나 여기 정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썸네일 크기가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 이 정도 크게 할 수도 있고 아주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중간 정도 저는 네 번째 있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조절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트랙을 두 개, 세 개만 넘어도 위아래 상하 이동을 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이게 요 썸네일 타임라인 상에서 클립을 갖다 놨을 때 잘 볼 수 있는 환경 설정이었고요. 이 더하기 빼기는 이 트랙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 한번 이거 조절해 보세요. 더하기 빼기로 확대 축소해 보세요. 잘 되나요? 그거를 단축키로 하는 게 더 빨라요. 단축키는 커맨드 더하기 빼기. 그래서 땅땅땅땅 여러 번 반복해서 누르면 그때마다 점점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정교하게 편집하다가 전반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진행됐지 혹은 이 영상은 앞보단 뒤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할 때는 이렇게 축소를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1초 혹은 몇 프레임 단위로 자르고 편집할 때는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안 하고 대충 편집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한두 프레임이 이상한 장면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내가 편집할 때는 멀쩡하게 나왔는데 원하지 않은 장면이 0.1초 정도가 싹 나왔다 사라져. 그거는 나중에 결과물 출력해서 큰 화면으로 보다가 상영회 하고 있는데 낭패 볼 수 있으니까 꼭 편집할 때는 확대해가지고 1프레임이라도 잘못 들어간 게 없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깔아놨어요. 그러면 일단 맨 앞으로 요 플레이 헤드를 갖고 가고 플레이 헤드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앞으로 갖고 가신 다음에 재생을 하려면 뭐를 하죠?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기가 깔아놓은 영상들이 쭉 재생됩니다. 다 하실 수 있죠 이거. 그런데 이것만 쓰신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영상 편집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이 있어요. JKL입니다. K는 정지예요. 지금 재생되고 있었으면 K를 눌러보세요. 지금 저 재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K를 누르면 정지. 다시 재생을 하고 싶으면 L을 누르세요. 근데 나는 이거 너무 느려요. 이게 1배속이거든요. 한 2배속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L을 한 번 더 눌러요. 그러면 2배. 한 번 더 눌러요. 그래서 L을 반복해서 누를 때마다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옛날에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조그 셔틀 돌려서 편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 빨리 돌아가면서 재생해보는 개념이 JKL이에요. 그때의 개념을 키보드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J는 뭘까요? 뒤로 가는 거죠. 다시 그러면 지금 정지했어요. K 눌러서 정지를 했고 J를 한번 누르면 뒤로 가죠. 한 번 더 누르면 뒤로 빨리 가요. 한 3번 누르니까 8배속으로 빨리 감기죠. JKL 이거는 한 손에 그냥 키보드 마우스 한 손 잡고 한 손은 JKL에다가 놓고 있으면 편집을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면 마우스를 일일이 요 플레이 헤드 움직여가지고 하는 거는 느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점에서 편집을 내가 뭔가 했어요. 자막을 넣던가. 그런데 보통 편집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죠? 여기서부터 확인하고 싶으면 이 플레이 헤드를 약간 앞으로 움직여서 재생 누르죠. 그거는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귀찮은 거예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키가 있거든요. 뭐냐면 Shift랑 물음표를 눌러요. 그러면 1, 2초 앞으로 가서 자동 재생해줘요. 내가 지점을 찍지 않더라도. 해볼게요. 지금은 가령 이 푯말이 있는 부분에서 제가 편집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몇 초 전부터 봐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니까 Shift 물음표를 누르면 약간 앞으로 1, 2, 3초 앞부터 재생을 해주면 그렇게 해야 이 전반적인 영상의 흐름 속에서 내 편집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보통
여기였으면 이렇게 이 플레이 헤드를 앞으로 좀 끌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스페이스를 누르는 습관을 보통 쓰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폼나게 Shift 물음표 하면은 2초, 3초 앞에서부터 재생을 하니까 내가 한 편집이 잘 된다 안 된다 확인할 수 있다. 요게 재생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입니다. JKL 기억하세요? 방향 닮았잖아요. 짝대기도 J 전으로 가기, K 정지, L 앞으로 가기. 근데 반복해서 누르면 속도도 2배씩 빨라진다. 와, 2배가 아니라 고구로 빨라진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지금 동영상 몇 개의 클립들 깔아 놓으셨어요? 타임라인에 여러 개 까셨어요? 2개 이상 까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확대를 해놔서 그렇지만 전체가 한 4분 30초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 플레이 헤드를 이거를 그냥 여기를 끌어가도 되고 여기만 클릭해도 바로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갈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럼 또 이거를 축소해가지고 이동을 하냐?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키보드 위아래를 누르면 돼요. 여기서 제가 위아래를 눌러볼게요. 아래를 누르면 클립마다로 점프를 해요. 다시 위를 누르면 클립마다 점프를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빠르냐? 난 맨 뒤로 가고 싶다. 그러면 커맨드 여기서 이렇게 하나? 네. 이 지금 넓은 키보드에선 홈 엔드를 누르면 돼요.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가고요. 엔드 키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홈 엔드는 그 6개 모여 있는 애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랩탑에서는 홈 엔드가 없어요. 너무 키보드가 좁다 보니까 그것까지 안 넣었는데 그때는 펑션 키랑 위아래를 누르면 똑같은 홈 엔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제 맨 뒤로 가고 싶어. 그러면 엔드 키. 다시 맨 앞으로 가고 싶어. 홈 키.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든가 클릭하는 것보다 몇 배 빨라요. 그래서 이 화살표 이 2개는 설명했고요. 위아래로 클립마다 점프하기 혹은 홈 엔드 키로 확 앞이나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이 양쪽 화살표는 뭘까요? 1프레임씩 움직이는 겁니다. 1프레임씩 한번 제가 가볼게요. 아무데나 찍고 하나 누를 때마다 앞으로 가고 다시 왼쪽을 누르면 뒤로 가고 1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좀 또 귀찮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프레임은 뭔가요? 한 장의 그림입니다. 동영상이라고 부르는 거는 실제로는 동영상,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그림의 연속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TV 드라마는 1초에 몇 장의 그림이 넘어갈까요? 다들 아시면서 30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동영상 규격 얘기할 때 30p 얘기한 게 그 30장이라는 거예요. 영화는 몇 장일까요? 24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가끔씩 약간 부드럽다고 느낄 때가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패닝할 때는 탕탕탕탕 끊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장면들에서. 그거는 그만큼 그림이 부족해서 움직임이 빠를 경우 못 쫓아가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런데 대신 훨씬 부드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요즘에는 의미 없거든요. 필름 시절의 기술인데도 요즘 찍는 영화들도 캠코더에서 다 24프레임을 해놓고 찍어요. 그래야 아 영화 같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30프레임으로 찍으면 드라마 같아. 이렇게 후져 보이지? 이렇게 되는 차이가 30프레임이냐 24프레임이냐거든요. 그래서 요즘 좋은 캠코더나 하다못해 스마트폰은 60프레임까지도 기본으로 찍어요. 가끔씩 TV 전시 매장들 가보면 우리 집에서보다 훨씬 선명하고 칼같이 보이고 움직임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60프레임 혹은 120프레임 뭐 라이브 스캔 그런 기능을 켜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1초에 60장의 그림을 껴놓으니까 혹은 120장을 껴놓으니까 중간에 끊긴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눈이 어지러우니까 일부러 이렇게 높이기도 하는데 대신 영상,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할 경우는 영화 같은 느낌이 안 나요. 이제 이거는 뭐 취향의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한 프레임씩 움직인다.
지금 우리가 영화를 편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살표를 몇 번 눌러야 1초를 갈 수 있을까요? 영화 편집할 때 24번을 눌러야 되는 거죠.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초예요. 되게 조금 움직였죠. 그런데 그럴 바에는 마우스를 하지. 근데 마우스로 하면 정확하게 못 움직이잖아요. 원하는 지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못 움직여. 그럴 때는 1프레임씩 하려면 화살표를 눌러야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건너뛰고 싶어요. 그러면 Shift랑 화살표를 누르면 10초 단위로 건너뛰어요. 한번 해보세요. 화살표 누르면 1초 단위인데 Shift를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 10초가 아니라 10프레임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Shift가 결합되면 10초다. 10프레임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할 때는 1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실 텐데 그때 이 화살표 기능을 꼭 쓰실 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이제 재생. 기본적으로 내가 넣은 영상을 틀어보고 앞뒤로 이동해보는 기능은 다 배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서 재생할 때는 뭘 누른다? 기본 키는 스페이스다. 그런데 스페이스는 이쪽 방향으로밖에 못하는데 JKL은 정지, 왼쪽, 오른쪽 게다가 반복해서 누르면 빨리 감기, 빨리 되감기도 할 수 있다. JKL을 더 익히시고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을 여기서 맨 뒤로 움직이고 싶으면 무슨 키를 눌러요? 엔드. 맨 앞으로 가고 싶으면 홈. 그게 없는 노트북에서는 펑션 위아래 키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1프레임씩 이동할 때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 10프레임씩 건너뛰고 싶으면 Shift 왼쪽 오른쪽. 이거 알면은 일단 타임라인에 깔아놓고 재생해보는 기능은 다 된 겁니다. 그게 여기 있긴 해요. 근데 마우스로 움직이는 시간보다는 키보드가 훨씬 빠르니까 굳이 설명 안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깔아놓은 영상 한번 쭉 재생해보세요. 그리고 JKL로 빨리도 감아보시고 뒤로도 가보고 해보세요. 어제 설명하다 말았던 거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설명해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스냅핑 혹은 자석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동영상 클립 두 개의 경계선으로 가보세요. 쉽게 이동할 수 있나요? 자, 저 두 동영상 클립 사이로 가고 싶어요. 그 중간에 정확하게 딱 가실 수 있어요? 플레이 헤드가? 중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러면 이 오른쪽이 안 켜 있는 거예요. 요거를 눌러서 스냅핑 기능을 켜보세요.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면 가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딱 걸릴 거예요. 자석이 달라붙듯이. 근데 그걸 다시 쭉 끄고 움직이면 이쪽으로 휙 지나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다시 켜면 가다가 여기쯤 되면 딱 달라붙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고 많이 써요. 이 기능을 해야 1프레임씩 움직이는 귀찮은 일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스냅핑 기능은 평소에는 키시다가 그런데 저것의 안 좋은 점은 나는 요 지점이 아니라 이쯤에 가고 싶은데도 여기 가버려요. 그때는 꺼야죠. 그러니까 정밀한 편집을 할 때는 꺼야 되지만 대충 초반에 컷 편집을 할 때는 저걸 켜야 클립마다 이동하고 잘라내고 움직일 때 좋습니다. 그 다음 요 S는 그 선택한 동영상만 소리 나오라는 기능이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음파, 웨이브폼 모양이 있는 아이콘을 켜면 뭐라고 그랬죠? 어제 스키밍이라고 기억나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 원래는 소리가 나요. 지금 제가 줄여놔서 그런데 이 동영상들은 소리가 없는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그렇게 흐르면서 나는데 이제 시끄러우니까 평소에 꺼놓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 알려면 켜놓고 편집을 해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은 이것도 스킴이고요. 근데 이제 이 스킴을 꺼놓으면 이렇게 움직여도 안 나오죠. 모니터에 뷰어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스키밍을 켜야 움직일 때마다 그 플레이 헤드 지점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켰다 껐다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에서 재생과 관련된 거는 다 한 것 같네요.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 어려운 분 남기시죠. 이제 본격적인 편집에 들어가겠습니다. 편집은 방송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가위질. 가위질은 언제 쓰냐? 언제 가위를 들죠? 필요 없는 거 잘라낼 때, 원하는 것만 남기고 모려낼 때 쓰죠. 그래서 편집의 기본은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편집의 아주 1차적인 기능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원하는 이야기에 맞게 순서를 재배치하는 게 더 큰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것만 남기는 기능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순서를 바꾸고 더 정교하게 자르는 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능은 머리에 두셔야 되는데, 이거랑 어제 외우라고 숙제 내드렸던 단축키랑 연관이 있어요. 단축키 좀 외워보셨나요? A 뭐죠? 화살표죠. 여기 셀렉트, 키, 트림, P, 포지션. 요 세 개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물론 면도날도 외워야 되는데, 일단 이 세 개가 지금 공부할 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 H까지, 뭐 줌, R 요거 빼고는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본 편집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트림. 트림은 미용실 가서 머리 깎을 때도 트리밍 한다고 하는 그 단어예요.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 한번 여러분들이 깔아놓은 동영상의 끝으로 커서를 가져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일단 저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맨 앞에 가볼게요. 아이콘이 화살표였다가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괄호와 양쪽 화살표가 그려지는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이 말은 여기서 움직일 경우 이 동영상을 트리밍 한다는 소리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클릭한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이 동영상 여기 앞에 시간이 써있죠. 원래 시간은 이건데 지금 그것보다 마이너스 11프레임을 할 거다, 혹은 플러스 몇 프레임을 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놓으면 시간이 단축된 거예요. 다시 반대로, 이게 지금 내가 자른 영상이니까 앞에도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자꾸 움직이면 잘라냈던 게 다 살아나는 거죠. 이게 기본 기능인 트리밍입니다. 동영상의 앞이나 뒤를 잡고 움직이면 그만큼 움직인 시간만큼이 잘리고 이게 숫자로 표시돼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넣으신 동영상을 잡고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보세요. 그런데 늘리는 거에서 어느 순간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동영상이 갖고 있는 시간은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잡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 줄어들 거고요. 이 여기를 자꾸 움직이면 늘어나지만 더 안 늘어나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그 동영상은 거기까지만 찍혔다. 이게 트리밍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기능이 이 트리밍이에요. 이 트리밍은 그럼 지우겠습니다. 다 아실 거고. 이 트리밍을 하려면 굳이 키를 안 해도 되죠. 그냥 마우스로 끝만 잡고 움직여도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키를 누르면 이 기능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뀝니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도 바뀌는데 굳이 그걸 안 해도 자를 수 있으니까 되긴 해요. 일단은 트리밍은 키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롤. 이거를 아마 제일 많이 쓰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영화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일반적인 영상에서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트리밍으로 다 해결할 수도 있는데, 롤은 뭐냐? 이 내용물이 있는데 내용물의 인하고 아웃점이란 거를 아시나요? 다? 영상에 이렇게 긴 내용이 있지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쓸 거다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편집에서 하다 보니까 나는 인으로 정해놓은 여기보다 더 앞을 쓰고 싶어. 그런데 뒤 영상에서는 좀 땡겨서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트리밍만 할 경우에는 이거를 앞으로 벌리고 뒤에 걸 줄이고 두 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롤 기능을 이용하면 중간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쪽은 줄어들면서 이쪽은 늘어나요. 그러면 전체 시간은 변하지 않죠. 이게 롤 기능이에요. 이 경계선을 잡고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경우는 여러분들이 T를 안 누르고 A를 한번 눌러보세요. A를 누르고 두 동영상 클립의 중간을 잡고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트리밍만 돼요. 둘 중에 한 영상의 길이만 움직이죠. 그런가요?
자, 지금 저 A를 눌렀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 경계선에 가서 움직여도 두 영상 중에 한 개의 길이만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 롤 기능이 아닌 거죠. 이걸 하려면 이때 T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저 화면을 잘 보세요. T를 누르고 그 경계선을 가면 아이콘이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말은 내가 이 중간에서 커서를 움직이면 이렇게 전체 길이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중간의 컷 지점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쓰시는지 아시겠어요? 재생을 해보면 이 지점이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 나무 이파리가 있는 부분부터 쓰고 싶어.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트리밍을 해서 나무 이파리 있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뒤에 거는 이렇게 뭐 당기고 이렇게 했다면, 그게 아니라 키를 누른 채 중간에서 움직이면 딱 그 나무 있는 데까지만 가면 알아서 앞에 영상은 거기까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편하고 세련된 편집 기술이긴 해요. 이걸 몰라도 트림만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롤 툴을 이용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시간에 영향 주지 않고 두 영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절이 돼요. 이걸 언제 쓰냐면 대화하는 장면에서 많이 써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보통 이렇게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한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고, 그 다음 장면은 한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고 이번에는 이쪽 사람의 앞이 보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편집할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 기준으로 쭉 깔고 위트랙에다가 이 사람 거를 쭉 까는데 이 사람 거 필요 없을 부분은 이렇게 남겨놓고 편집을 하고 나중에는 이걸 밑으로 내려보내서 이런 식의 영상 편집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하고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 장면을 넣고 싶어. 근데 지금 없어. 그런데 분명히 찍혔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기를 롤 툴을 이용해서 움직이면 이 앞사람이 손을 올리는 것까지 살아나고 대신 소리는 그대로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의 뭔가 동작은 줄어들지만 앞에 있는 건데 의도대로 길게 만들 수 있어서 전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대화씬을 편집하는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롤 툴이에요. 영화 쓰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익히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보통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 옛날 버전은 소리랑 그림이 떨어져 있었어요.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따로 보였어요. 그러면 이 롤 툴을 했을 경우 분리해서 그림만 왔다 갔다 하지 소리는 한 개만 쭉 깔아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소리랑 영상이 합쳐져 있어요. 이러면 이 롤 툴을 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롤 툴을 쓸 경우 소리까지 거기까지 끊겨요. 그리고 그 부분부터가 소리가 살아나니까 내 원하는 대사 씬이 깨지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동영상 클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지금 제가 소리가 없는 영상이라 하필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디태치 오디오라고 있어요. 분리시킨다는 말이죠. 비디오와 소리를 분리시켜요. 그러면 아래 오디오 트랙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다음 영상도 디태치를 할게요. 그러면 두 개의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생겼어요. 이제 비디오 트랙에서 롤 툴을 해볼게요. 키를 누르고 중간에서 움직이면 소리는 가만히 있고 그림만 움직였죠. 그러면 보통 편집할 때 아까 대화 장면이라고 그랬으면 대화에 맞는 소리는 기본으로 쭉 깔아놓고 대사가 중요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깔고 그림은 원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러니까 나중에 실수할 것 같아요. 영상 하나 지울 때 이걸 지우면 이 소리까지도 사라지니까 이 영상은 공백이잖아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얘네 둘을 다시 합쳐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디태치 오디오로 분리를 했으면 이번에는 선택을 해서 오른쪽 누르고 한 개씩 해야 돼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콜랩스 오디오가 떠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발견하면 하는 걸로. 일단은 소리랑 영상을 분리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번 다 롤 툴 이용해서 영상과 소리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편집을 해보세요. 안 되는 분 있으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큐멘터리, 뭐 꼭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극영하는 다큐멘터리든 영화 본격적으로 작업하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은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 기능을 이 롤 툴로 쓰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방송 보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누군가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누군가 인터뷰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그림은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편집하는 거는 이 클립에 이 소리, 이 클립에 이 소리, 이렇게 딱 끊어졌다면 보통 방송이나 영화들은 그렇게 안 가죠. 이렇게 누군가 말하고 있으면 말하는 게 계속 나오고 그 말하는 사람의 내용과 관계된 다른 그림들이 계속 깔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 얼굴 나오고 그 소리는 이어지고, 이런 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L컷이라고 해요. 반대로 이번에는 그 사람이 바로 안 나오고 일반적인 그림부터 나오다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 그건 J 모양이라고 해서 J컷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하려면 요 롤 툴을 기본적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분리할 줄 알아야 되고, 롤 툴로 이 소리, 이게 지금 어떤 컷이죠 그럼? J, L, 이게 L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L컷을 응용한 거고요. 이 지점이 뒤로 갔다 그러면 그건 J컷이 되는 거죠. 자, 롤 툴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 다음에는 슬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하나 들어보면 얘는 지우고. 자, 지금 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장면을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잘랐어요. 잘라서 이 영상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5초 정도, 8초, 7초인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데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대로 가요. 이 영상은 8초 9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편집을 다 끝냈어. 전체 10분짜리 영상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한참 저 밖을 잡고 있는 것보다 시작부터 바로 움직이는 컷을 쓰고 싶어. 근데 뒤에 전체 시간에 영향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앞에만 이렇게 조금 당기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려면 트림의 경우는 앞을 이렇게 줄이고 뒤를 늘리고 두 번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바로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슬립 기능입니다. 슬립이 미끄러지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여기서 또 키를 누르면 돼요. 키를 누르고 여기서 아이콘이 바뀌었죠. 한번 키를 누르고 중간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까는 괄호 밖에 화살표가 있었다면 이번엔 괄호 안에 화살표가 있죠. 이거는 여기서 내가 움직이면, 드래그를 하면, 다시 말해서 클릭해서 움직이면 영상의 이 시간은 그대로 두고 이쪽에 있는 영상 혹은 이쪽에 있는 영상을 갖고 오겠다는 소리예요. 이동해 볼게요. 지금 첫 장면은 한참 거리를 찍고 있다가 움직이는 장면인데, 나 이거 싫다, 바로 에스컬레이터부터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T 누르고 이 중간에서 드래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 장면이 시작점이고 오른쪽 장면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시작되는 걸로 설정한 거죠. 그러면 전체 시간은 8초 9프레임인 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시작점이 미뤄졌고 끝나는 점은 당겨졌죠. 이게 슬립 툴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실 건데 롤 툴보다는 적게 쓰지만 그래도 전체 건들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쓸 수밖에 없죠. 자, 이 세 기능 써보세요. 첫 번째 트리밍, 그 다음에 롤링, 그 다음에 슬립. 이게 기본 기능입니다. 혹시 편집해보신 분들은 이 기능 3개 다 쓰시나요?
저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써요. 트리밍을 그냥 다 해결하지. 그래도 시간이 빠르니까. 그런데 롤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거. 편하다. 순서 바꾸는 거. 첫 시간 어제 했었죠. 이렇게 잡고 A 눌러서 화살표로 바꾼 이후에 그거를 앞으로 끌어서 앞에 떨어뜨리면 알아서 밀려난다. 이게 프리미어나 딴 편집 프로그램보다 훨씬 간단한 점이죠.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그 둘만 자리를 바꾸고, 이걸 만약에 더 축소해서 맨 뒤로 가져간다. 그러면 또 뒤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당겨오고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전체 시간은 그대로. 그러면 2개 이상을 움직이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지금은 그냥 한 개는 드래그만 했어. 2개 이상이면 Shift나 커맨드 키로 여러 개를 선택하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한 10개 있네요. 근데 이 앞 뒤에 있는 3개를 하고 싶어요. 그럼 보통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죠. 이것보다 더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기까지 쭉 길게 늘려서 하기 귀찮으니까 처음 것 클릭, 끝에 거 클릭, Shift. 그러면 다 선택됐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가기. 그러면 순서 바꿨어요. 또 앞으로 가기 바꿨어요. 혹은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연속적이지 않은 채로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커맨드, 커맨드, 커맨드 하면 뛰어넘으면서도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맨 뒤로 가져가면 걔네만 합쳐서 모이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로 Shift를 쓰지만 Shift는 연속적인 선택일 경우고요. 컨트롤 누르면 비연속적인 선택이잖아요. 맥에서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키는 비연속 선택. 이거는 뭐 여기 파커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인더든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텍스트든 선택할 때 커맨드 C 하기 전에, 복사하기 전에 선택할 때 쓰면 됩니다. Shift 누르고 F가 빠졌구나. Shift 누르고 한번 지금 해보세요. 혹시 뭐 클립이 몇 개 안 되는 분들은 좀 긴 클립 잘라가지고라도 순서 바꾸고 해보세요. 그 다음 아까 우리가 했지만 안 썼던 키를 이제 쓰려고 합니다. P, 포지션입니다. 이 키는 저도 평소에 안 써요.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뭐냐, 맥 이 팝컷에서는 동영상을 프리미어나 그런 거는 이렇게 하나를 끌어서 뒤로 가져가면 앞에 그만큼의 공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다 딴 걸 집어넣기도 좋은데 팝컷은 그냥 자동으로 털싹 달라붙으니까 전체 시간에 영향을 안 주는 거는 편한데, 뭔가 내가 거기 넣고 싶으면 또 이렇게 다시 또 거기 갖다 놔서 이렇게 넣어야 돼. 근데 그러면은 전체 감이 안 잡히니까 앞에 공백은 어느 정도 남겨주고 싶어. 그럴 때 이 포지션 키 P를 씁니다. 제가 지금 이제 P를 누를게요. P를 누르고 이걸 움직이면 앞에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거를 블랭크 갭, 빈 공간이라고 해요. 빈 간격. 한번 클립 하나를 선택하실 때 P를 누르고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걔가 있던 자리는 그대로 까만 그림이 남아있고 이동합니다. 그럴 경우는 영상을 틀어보면 그냥 까만 화면만 나와요. 이게 일단 아까 질문하셨던 그 궁금증을 해결했는데, 그럼 P라는 키가 기능이 이것만을 위해서냐? 아닙니다. 더 무서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써요. 무서워서. 그런데 유용하다고는 해요. 만든 사람들은. 뭐냐? 선택을 했어요. 가령 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있는데 이 택시가 지나가고 사람이 건너갈 때, 사람이 지나갈 때 지금 여기도 개가 나오니까 이 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 영상 요 개 장면에서 면도칼로 자르고 이 영상을 드래그해서 집어넣고 이 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P를 이용하면 바로 거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P를 누를게요. 그리고 이 개를 거기로 가져가면 바로 그 사이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 사람 개가 나올 때 딴 동네에 있는 까만 개가 나오는 걸로 됐어요. 그리고 이 전체 분량은 그대로니까 여기에 아까 했던 롤 툴처럼 이 나웃이 잡혀버린 거죠.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T 눌러서 여기
지점, 만나는 지점만 정하면 돼요. 훨씬 몇 단계를 줄여주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꼼꼼하게 안 본 경우는 이 뒤에 있는 그림이 뭔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띄어가지고 딴 데 놓고 필요하면 또 갖고 오고 싶은데 이걸 덮어 씌우는 순간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이걸 다시 그 트리밍으로 다시 쭉 길게 하면 살아나긴 하는데 이게 무서워요. 이게 순간에 자리 잡고 시간을 영향 안 준 채로 삽입되는 것 자체는 편한 기능인데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 그걸 다시 살리고 싶으면 또 이 작업을 몇 번 더 해야 돼서 저는 이 기능은 별로 안 써요. 그런데 잘 쓸 땐 좋은 거죠. 특히 뭐 있을 때 좋냐? 아까 했던 인터뷰 영상 혹은 행사 영상인데 카메라 2개 이상 쓸 때 이거랑 소리를 맞추는 순간 그 멀티캠 설명 어제 했잖아요. 카메라 여러 대 찍은 거를 순서 바꾸고 할 때 그런 거를 소리를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나웃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한 영상으로 한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는 편집에선 좋아요. 근데 그것도 뭐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서 되게 위험해요.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그냥 블랭크 캠 만드는 용도로만 쓰시는 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이걸 잡고 P를 누른 채 이걸 잡고 움직이면 그 자리가 그대로 살아있다. 그게 P 기능입니다. 포지션 기능. 근데 저는 P 한 달에 한 번도 안 누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실 거 B, 블레이드, 면도칼, 면도날 기능입니다.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영상이 있으면 이만큼 있다. 중간에 내가 어느 지점을 원하는 지점에서 저 B를 누르고 클릭하면 거기를 싹둑 잘라서 앞과 뒤로 분리된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영상을 확대해보면 길어요. 이 뒤에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초만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자르고 싶어요. 그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맨 뒤를 잡고 이동하면 되죠. 근데 지금도 이동하니까 뒤에 블랭크 갭이 생겼죠. 이거는 아직 P가 눌려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안 하니까 다시 취소하고 A 누르고 할게요. 그러면 잘라내면 이렇게 따라와요. 이게 편하긴 한데 근데 이쪽을 자를지 저쪽을 자를지 선택을 못할 경우에는 두 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B를 누르고 원하는 지점에서 클릭. 그러면 여기가 한 영상이었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를 수도 있고 이걸 잘라낼 수도 있어요. 혹은 같은 영상인데 중간 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B를 눌러서 잘린 이후에 여기서 트리밍을 하면 여기서 갑자기 점프 컷으로 이 다음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도칼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필요 없는 부분에서 자르고 A 눌러 선택하고 지우고 이 기능을 제일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약간 껐는데 이 스냅핑 기능을 껐어요. 끄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가고 싶은데 저걸 켜놨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경계선 쪽으로 탁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여기서 요 파형이 삐죽 솟아나 있는 데를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가서 잘라. 그리고 그 다음 삐죽 나와 있는데 자르고 싶어. 그런데 이 스냅핑 기능이 꺼 있으면 이게 되게 쉬운데 스냅핑을 켜놨을 경우는 이게 그 삐죽 튀어나온 데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스냅핑 기능을 꺼놓고 요 내가 원하는 지점 가서 B 클릭, A 선택, 딜리트 이런 식으로 지우면 됩니다. 면도칼 기능, 포지션 기능 이제 다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우는 지금 데스크탑 키보드이기 때문에 백스페이스 위치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누를 때랑 6개 있는 곳에 딜리트를 누를 때는 다르죠. 백스페이스 있는 딜리트를 누르면 블랭크 갭이 안 생긴 채로 바로 당겨지는데 딜리트, 원래 누르던 딜리트를 누르면 걔만 사라지고 얘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랩탑 쓰시는 분들은 이게 적응이 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맥 사면 아이맥 같은 거 사면 딸려오는 키보드가 숫자 키 없는 작은 키보드가 딸릴 때가 와요. 그러면 딜리트 키 6개 있는 키는 없는 거죠. 그때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USB 윈도우 PC용 키보드 꽂아서 쓰시면 돼요. 물론 애플에서도 긴 키보드 팔긴 하는데 무선은 없을 거고요. 유선만. 그런데 여기는 윈도우 컴퓨터 키보드가 지금 없죠. 윈도우 키보드를 쓰면은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는 똑같은데 커맨드 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윈도우에서 쓰면 윈도우 키가 돼요. 이 키보드를 윈도우 노트북이든 윈도우 컴퓨터에 꽂으면 이걸 누르면 시작 메뉴가 떠요. 그러면 반대로 그 키보드를 여기 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커맨드 키를 쓸 때 윈도우 키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데 왜 불편하냐면 손가락 위치 한번 여기 커맨드에 엄지손가락 올려놔보세요. 그리고 C, V, 뭐 T, 뭐 다 A 가보세요. 움직이기 좋거든요. 그런데 컨트롤 키 평소에 어떻게 누르세요? 윈도우 컴퓨터 쓸 때? 새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감각으로는 맥에서 커맨드 키를 못 눌러요. 그래서 이 커맨드 키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예요. 그런데 윈도우 키보드를 쓸 경우 윈도우 키를 이렇게 누르면 손가락이 꺾여서 원하는 대로 못 눌러요. 힘들어요. 그래서 윈도우는 윈도우, 맥은 맥용 키보드를 써야 제일 빠르게 단축키를 누를 수 있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지금 다 써보셨나요? 그럼 오늘 거 한번 복습하고 첫 번째 시간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생하는 키는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스페이스 제일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JKL. 그 다음에 또 몇 초 전부터 재생하기. Shift 더하기 물음표. 그러면 플레이 헤드가 있는 지점부터 2, 3초 전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재생한다. 이게 은근히 유용해요. 이걸 안 하면 마우스로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 한 프레임씩 이동한다. 방향키 오른쪽 왼쪽 화살표. 클립마다 점프한다. 위아래 화살표. 맨 앞으로 간다. 홈. 맨 뒤로 간다. 엔드. 노트북의 경우는 펑션 위아래다. 이게 기본적인 재생과 관련된 키였고요. 그리고 저기도 있었지만 면도칼은 뭐다? 언제 쓰죠? 블레이드는 중간에 어떤 지점을 분리시켜서 어느 쪽을 지울 때 쓰죠. 그 다음에 마우스로 가장자리에 갔을 때 가장자리 점을 잡고 움직여서 자르는 거는 무슨 기능? 트리밍 기능. 한쪽을 잡고 움직여서 길이를 강제로 늘리는가 줄이는가 트리밍. 중간에 붙어 있을 때 전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요 만나는 지점만 움직일 때는 롤. 그리고 한 영상에서 인 아웃점을 바꾸고 싶을 때 시간은 그대로 두고 인 아웃만 딴 걸 갖다 쓰고 싶을 때는 슬립. 근데 이 기능은 둘 다 키를 이용해서 한다. 그거 말고 보통은 A 눌러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했던 게 포지션. 강제로 내가 덮어 씌울 때 혹은 블랭크 갭을 만들어서 시간을 확보하고 싶을 때는 P를 누르고 이동을 하던가 덮어 씌울 수 있다. 이 정도가 기본 컷 편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이고요. 여기까지는 궁금한 거 없으시죠? 다 이해하셨죠? 직접 영상 편집을 해봐야 되니까요. 지금부터 한 5분만 편집해 보시고 10분 전체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